여러분, 남 눈치 오늘 얼마나 보셨어요? 평소엔 어떠세요? 에이, 난 그냥 조금 보지 라고 생각하죠. 근데 가만 보면 엄청 눈치 보는 경우도 많아요. 식당에서 반찬 리필하려다가 괜히 눈치 보여서 그냥 참자 한 적 있죠. 카톡 보냈는데 익십당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신경 쓰지 않나요? 이렇게 우리가 남 눈치 보면서 살아요. 근데 웃긴 건 남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,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. 하여튼 남 눈치를 많이 보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늘 불안해요. 근데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모른 채로 그냥 살아요. 오늘은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보고 해결 방안도 제시해 볼게요. 자, 그럼 남 눈치 봐야 해요? 말아야 해요? 남 눈치를 아예 안 보면 좋을까요? 난 남 눈치 따위 안 봐. 이렇게 외치는 사람 멋있어 보이나요?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? 가령 눈치 없는 사람 있잖아요. 분위기 파악 1도 안 되는 사람이죠. 예를 들어 회사 회식 자리에서 다들 술 한 잔씩 하면서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여러분 건강이 최고예요. 술 대신 미네랄 워터 어떠세요? 예? 순간 분위기 싸해지겠죠. 이러면 남들 기분만 깨는 게 아니라 자기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겠죠. 제가 나이를 자꾸 먹어가는데 흉을 좀 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서 난 이제 눈치 안 볼 거야. 내 맘대로 할 거야.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일종의 노년 자유선언이라고 할까요? 그래 놓고는 가령 신호등 빨간불인데도 길을 건너요. 그것도 아주 천천히. 건널목 아닌 곳에서도 그냥 건너요. 운전하다 이런 분 만나면 기가 막혀요. 어쩌자는 거야. 자동차 기다려. 알아서 피해 가든가. 뭐 이런 심보인가요? 자유선언하는 건 그야말로 자유인데 그나마 살면서 생긴 기본적인 예의까지 버리면 곤란한 거 아닌가요? 이런 분들은 표정도 약간 쓱난 것처럼 돼요. 저는 길 가다가 이런 분이 앞에서 오면 슬쩍 눈을 돌리게 돼요. 눈 마주치면 시비 걸릴 것 같아서 무서워요. 저만 그러겠어요? 사람들이 슬슬 피하죠. 노인들한텐 외로움이 큰 이슈잖아요. 그런데 이러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남 눈치 아예 안 보면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. 저도 더 조심해야겠어요. 그렇다면 반대로 남 눈치를 많이 보면 어떨까요? 가령 외출해서 걸어가면서 혹시 내 머리카락이 좀 흐트러졌나? 옷매무새가 약간 비틀어진 거 아니야? 계속 신경 쓰진 않나요? 이런 분들은 지하철 유리, 엘리베이터 거울, 거울 없으면 버튼 패널이라도 비춰보면서 틈만 나면 계속 점검하죠. 거울을 친구 삼은 사람이라고 할까요?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길 가면서 에이,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좀 내려왔네. 아니, 저 사람은 옷이 좌우가 약간 비뚤어졌어. 이거 찾아내고 있나요? 아니죠. 아무 관심 없잖아요. 무슨 소리예요? 나는 무지 신경 쓰고 불안해하지만 남들은 보지도 않아요. 그렇다고 뭐 머리 산발해서 다니시라는 건 아니고요. 그럼 큰일 나요. 그러면
어쩌란 말이죠?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애당초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? 사회생활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과 남의 요구에 순응하는 면이 있어야 되죠. 그러려면 남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거죠. 눈치 없으면 곤란하죠. 또 자유선언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남겨야죠. 그렇다면 남 눈치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? 우선 마음이 불안정하죠. 이것 말고도 남 눈치를 너무 보면 정작 내 기분은 버린 물건처럼 내팽개쳐지는 셈이 돼요. 앞에 예에서 거울을 너무 친구 삼으면 외출의 즐거움은 어느새 사라지겠죠. 그리고 남 눈치 열심히 본다고 세상이 더 잘 대해주던가요? 아니면 날 높게 평가해 주나요? 보상이 잘 안 따라와요. 그래서 실망이 되고 혼란스럽기도 하죠. 그런데도 남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? 남 눈치 안 보려면 소신껏 내 의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. 하지만 이거 부담스럽지 않아요? 소신? 내 의지? 부담스럽잖아요. 사람은 부담스러운 건 피하려 드는 게 당연해요. 그래서 그냥 계속 눈치 보면서 사는 거죠. 남 눈치 보느라고 내 마음은 얼마나 불안한지, 내가 내동댕이 쳐지는지, 그런 건 또 잘 모르거든요. 만일 그 피해를 안다면 눈치를 덜 보려고 하겠죠. 다시 회사 회식하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. 상무님이 한 잔 받아 하시네요. 이미 세 잔이나 마셨지만 뭔가 분위기를 깰까 싶어서 받아 마셨어요. 아, 그랬더니 앞에 앉은 선배도 또 한 잔 따르네요. 나 술 약한데. 근데 거절하면 분위기 싸해질까? 또 받아 마셨죠. 결국 취해서 헛소리하고 다음날 몸도 찌뿌둥하고 아, 왜 거절 못했지? 후회가 돼요. 이분은 남 눈치 보는 거의 피해를 조금 더 깨달으셔야 될 것 같네요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해결 방안을 소개할게요. 잠깐, 필요한 만큼만 남 눈치를 보자. 이런 식의 말은 듣기엔 좋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. 필요한 만큼이 얼만큼이죠? 어떻게 여기까지야 하고 딱 끊죠? 어렵죠. 오늘은 내 마음 상태를 알아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.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남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, 그래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잘 몰라요. 그래서 남 눈치 보느라고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, 내 자신이 내버려지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죠. 그런데 이런 내 마음 상태에 관심 갖고 알아보기만 해도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좋아져요. 이게 막는 곳을 뚫는 시작이고 또 제일 중요한 방안이죠. 마법 같은 변화? 막힌 곳을 뚫는다? 이게 무슨 소리죠? 이건 앞선 영상, 가령 25-3이죠? 그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하여튼 좋아져요. 생활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, 나의 판단을 알아보고 소중하게 여기자고 마음 먹어보세요. 남의 감정이 소중해요. 내 감정이 소중해요. 이렇게 물으면 다들 내 감정이 더 소중해요. 라고 답하죠. 그래 놓고는 정작 내가 뭘 느끼는지 잘 알지도 못해요. 알지도 못하는데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?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알아봐야겠죠. 그리고 생활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보세요. 판단이야 우리가 다 하는 거지만
남의 판단은 참고만 하지 무조건 따르지는 않겠다고 마음먹는 거죠.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예요. 시도하면 돼요. 안 하면 큰일 난다. 뭐 이런 거 아니에요. 제가 말씀드리는 실천 방안은 다 그래요. 시도만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또 수없이 연습하자는 것도 아니에요. 예를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어요. 회사 회식하는 상황 한 번 더 볼게요. 상무님이 한 잔 받아 하시네요. 이미 세 잔이나 마셨는데 뭔가 분위기를 깨면 안 될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마음속에서 내 감정, 내 판단은 아니야. 난 내 몸을 소중히 여길 거야. 이러고 있어요. 이걸 알아봤죠. 근데 어떻게 하지?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.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. 했더니 상무님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래? 그럼 다음엔 두 잔이야? 하시네요. 이거 부담스럽네요. 그러나 내 판단은 내 판단. 결국 물을 마셨죠. 잘했죠? 하지만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신 열심히 분위기를 띄웠어요. 그랬더니 옆자리 후배가 감동한 표정으로 속삭이네요. 형님, 멋져요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남 눈치 안 보고 소신껏 내 의지로 살려면 부담스럽잖아요. 하지만 만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때문에 뭘 하는 거라면 부담보다 원하는 힘이 더 클 테니까 남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생활할 수 있죠. 그래서 생활하면서 뭔가 할 때마다 이거 왜 하나 하고 꼭 자문해 보세요. 이거 하는 이유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지 또는 그걸 안 하면 내 마음이 아플 것 같은지 이걸 알아보려고 자문하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아무거나 소신껏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.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소신껏 하자는 거죠. 근데 뭔지 알 수만 있다면 소신껏 하게 된다는 거예요.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알 것 같아요. 영미 씨는 정말 춤을 배우고 싶었지만 춤바람 났어? 하고 남들이 비웃을까봐 두려웠어요. 그래서 못하고 있었죠. 그러다가 한 친구가 말했어요. 언니, 진짜 춤 배우고 싶어? 그럼 가. 남들 신경 쓰지 마. 영미 씨는 고민하다가 결국 댄스 학원에 등록했어요. 첫 수업 날 거울 속에 비친 어색한 내 모습이 조금 민망했죠. 하지만 춤을 출수록 어땠겠어요? 기분이 좋아졌어요.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와, 처음인데도 리듬감이 좋네요. 요렇게 말해주네요. 그제야 영미 씨는 깨달았어요. 아,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면 남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구나. 그리고는 어느 순간 춤을 잘 추는 자신을 보면서 참 뿌듯했죠. 자, 이제 정리해 볼까요? 남 눈치 봐야 할까요? 말아야 할까요? 세상을 살아가려면 남 눈치도 어느 정도는 봐야 되죠. 그런데 사람들은 남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남 눈치 보면서 사니까 지나치게 눈치 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마음이 불안정하고 정작 내가 내팽개쳐지기도 하죠. 이걸 풀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, 내가 한 판단,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관심 갖고 알아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것들을 존중하는 거죠.
이렇게 잘 이해만 해도 남 눈치를 지나치게는 안 보게 되고 설사 남 눈치를 봐도 부작용이 없어질 겁니다. 알아보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그 필요성을 이해한다면 시도하기도 더 쉽겠죠. 그러니까 오늘 당장 시도해 보세요.